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수학 길잡이 수진쌤입니다. 자, 선생님과 함께 중학 수학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살펴보았는데요. 이제는 거기에 맞춰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될지를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여러분들, 우리 수학 왜 공부해야 될까요? 거기에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왜 공부를 해야 될까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만 해도 나 할 수 있는 거 다 많은데 왜 공부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이 수학을 공부할 때 마음가짐을 좀 달리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자, 수학은요, 그냥 계산하는 과목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수학 공부할 때, 문제 풀 때 어떤 과정으로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일단은 문제를 봅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뭘 물어보는지 파악을 하죠. 그리고 그에 맞춰서 식을 세웁니다. 자, 이 식을 세우고 풀 때 여러분들은 알고 있는 수많은 개념들 중에서도 필요한 내용을 뽑아서 가지고 옵니다. 그쵸? 그리고 알맞게 문제를 해결할 거예요. 자, 이 과정이 수학을 공부하는 이유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문제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봤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우리가 생각하는 연습, 그게 바로 수학이다라고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장의 문제를 하나 더 맞추려고 막 외우고 이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어떤 문제 상황을 마주했을 때 이걸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하고 자연스럽게 생각이 이어질 수 있도록 그 훈련을 하는 게 수학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이 수학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당장 문제 하나 더 맞추려고 암기하는 게 아니겠죠? 자,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초등학교 수학이랑 중학교 수학은요, 뭔가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초등학교 수학은요, 직관적인 게 좀 더 강합니다. 예를 들어서, 삼각형이 있습니다. 삼각형의 세각의 크기 합은 180도예요. 그거 우리가 어떻게 확인했었죠? 왜 그래요? 삼각형이요. 여기 세각을요. 한 점에 모이도록 이렇게 접어봤더니 우와! 그 세각의 크기의 합,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랑 똑같네요. 그래서 180도예요. 라고 배웠죠? 직접 확인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 중학교에 올라가게 되면 자, 보세요. 맞잖아요. 180도잖아요. 이렇게 가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다양한 도형들에 대해서 성질 알고 있다면 그 성질이 왜 나왔는지를 이제 설명하는 과정들 쭉 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뭐 삼각형, 이 두 삼각형이 합동이에요. 이런 것들 이야기할 때도 보세요. 똑같잖아요. 이렇게 하지 않고 실제로 왜 그런지 다양한 조건들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아주 재미있겠죠? 맞아요. 이게 중학교 수학의 아주 큰 차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요. 이 중학 수학은요, 물론 초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애초에 수학이라는 것 자체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초등학교 때 생각을 하더라도 우리가 처음에 분수라는 걸 배우고 분수에서 나중에 또 다음에는 분수의 덧셈, 뺄셈 이런 것도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는 곱셈, 나눗셈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 비율이라는 것도 공부하면서 다양하게 쭉쭉 내용이 이어졌습니다. 기억나죠? 맞아요. 하나의 내용에서 계속 깊어지는 거예요. 수학이 이렇습니다. 자, 초등, 중등 비교할 때에도 똑같아요. 초등에서 나와 있는 내용들 그대로 중학교에서도 나오면서 그 내용이 좀 더 깊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중학교 안에서도요, 다 내용이 연결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피라미드 구조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자, 볼게요. 중1 수학, 그 위에 중2 수학, 그 위에 중3 수학, 이렇게 하는데, 자, 중1 때 방정식이라는 걸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럼 중2 때는요, 방정식 끝, 이게 아니라 이 방정식 중에서도 1차 방정식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요. 중3으로 가게 되면 이제 2차 방정식을 공부하는 거예요. 이 방정식에서 좀 더 자세하게 내용을 쌓아 올리는 거죠. 자, 또 관계식을 중1 때 배웠습니다. 자, 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이건 초등학교 때도 했습니다. 자, 근데 그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중2로 가면요. 이제 이게 함수라고 해서 1차 함수로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 중3으로 가게 되면요. 2차 함수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끝날까요?
아니에요. 고등학교까지도 또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무엇이냐면 다 연결이 되니까 그 밑바탕을 잘 다져놓는 게 중요하겠죠. 학년별로 다 따로따로 그냥 떨어진 내용이 아니라 아래에서부터 쭉 쌓아 올리는 내용이기 때문에 중학교 1학년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중학교 2학년 수학 나 이때부터 열심히 해야지 하고 공부하려고 보면 중학교 1학년 내용이 필요해요. 다시 내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 수학이 그만큼 중요하다. 우리는 밑바탕을 잘 다져놔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그 중요성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될까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자, 공부하는 팁 나갑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요, 개념이에요. 개념이 다 이어져 있잖아요. 우리가 개념을 알아야 얘를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개념을 잘 공부를 해야 되는데 선생님과 강의를 통해서 만나요. 그러면 이해가 너무 잘 될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내가 새로 배운 개념들, 모르는 개념들 이런 거 있으면 여러분들만의 언어로 따로 정리해 두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수학은 연계성이 강하다, 초등에서 쭉 이어집니다 라고 했어요. 중등까지도 쭉 갑니다. 그러면 내가 이 영역에서 헷갈려요 라고 하면 내가 전에 쓴 개념 노트가 있다 라고 했을 때 그 해당 영역에 대해서 다시 살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전 학년을 다시 복습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 부분만 쏙 골라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나만의 언어로 내가 잘 만들어 놓으면 또 여러분들 스스로 더 기억이 잘 나게 됩니다. 자, 그럼 개념만 공부하면 될까요? 아니죠. 이 개념을 어떻게 문제에 적용해야 되는지 문제집을 또 활용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문제집 활용하라고 하면 친구들이 많이 물어봐요. 선생님, 이거 문제집 하나를 여러 번 풀어야 돼요? 아니면 많은 문제집을 풀어야 돼요? 둘 다 좋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좀 달라요. 여러분들이 처음 공부를 한다라고 하면 선생님은 문제 속 개념 완전히 파악해서 한 문제집을 여러 번 푸는 걸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문제집 하나를 여러분들이 통째로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한 번 푼다고 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보통 어떤 문제집이든 상, 중, 하 문제들이 막 같이 나와요. 그럼 일반적으로 상 문제들은요, 내가 알고 있는 개념에서 응용이 되는 경우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여러분들이 느꼈을 때는 새로운 개념이라는 느낌이 많이 들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집 한 권 안에서도 내가 알고 있는 기존 개념과 응용된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들을 전부 다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풀어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 이거 다 했어? 그럼 이제 다른 문제집 풀고 이래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하나의 문제집 안에 나오는 개념들도 다 정리가 안 돼 있는데 계속 다른 거 바꿔서 풀면 그때마다 너무 새롭겠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 강조한다는 거 꼭 기억해 주고요. 자, 그럼 좀 더 복습 강조하면서 한번 가볼게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복습입니다. 예습도 물론 좋아요. 예습을 하는 이유, 선생님 강의를 더 잘 이해하고 싶어요. 괜찮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사실 복습이에요. 복습. 강의를 듣고 혹은 수업을 듣고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여러분들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자, 선생님은 여러분들에게 이 개념들 선생님이 다 알고 있으니까 선생님의 언어로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들을 때는 이해가 잘 돼요. 근데 나중에 자, 그럼 한번 설명해 보세요 하면 이게 왜 그러냐면 이런 경우들이 진짜 많습니다. 여러분들 것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복습 정말 중요합니다. 개념들 꼭 여러분들만의 언어로 정리를 해주고요. 가장 좋은 것은 설명을 하는 겁니다. 쓰는 것보다 설명하는 거. 그게 좋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문제 풀 때도 이왕이면은 유형별로 나뉘는 문제들이 있어요. 맞아요. 유형별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유형별로 문제를 풀게 되면 이러한 유형의 문제 어떤 식으로 나오는구나 확인하기도 쉽고요.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유형이 약한지도 파악하기가 좋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
내 약점이다 생각하고 공략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요, 문제를 혼자 다시 푸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문제를 막 풀고 선생님 영상을 보고 아, 이거 이렇게 푸는 거였어? 하고 넘어가면요, 여러분들이 시간이 지나서 다시 얘를 봤을 때 못 풀어요. 왜요? 그 문제를 푼 건 선생님이지 여러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혼자서 푸는 것을 연습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문제 풀 때도 해설을 미리 보는 것보다는 나 혼자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는 게 좋아요. 선생님이 이야기했죠? 수학 공부하는 것은 이 문제 당장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생각하는 힘, 문제를 해결하는 그 능력을 키우기 위함이니까 혼자서 생각하는 시간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답 정리 필수겠죠? 내가 어디에서 틀렸는지를 확실히 알아야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오답 정리할 때도 사실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어떻게 해요? 그냥 막 풀이 여기저기에서 가면서 그냥 휘갈기면서 이렇게 풀죠. 근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내가 어디서 실수가 있었는지 잘 알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서술형 문제, 논술형 문제 증가되었습니다. 확대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풀이를 잘 쓰는 연습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내가 푼 문제들 쭉 써보고 어디가 틀렸는지 잘 확인을 한 다음에 다시 또 써보고, 그래서 풀이 과정 쓰는 연습들도 오답 정리를 통해서 같이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내 약점도 파악할 수 있겠죠? 맞아요. 자, 근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어때요? 수진쌤이 이야기해 준 거 들어보니까 아무래도 중학교 1학년 너무너무 할 게 많네요. 공부할 것도 많은데 막 복습도 해야 되고 막 문제집 여러 번 풀고, 다른 친구들은 막 중학교 2학년, 3학년 내용 나가고 있고 고등학교 막 나가고 있는데 나는 중학교 1학년 해야 되고, 이런 걱정하는 친구들 많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가장 빠른 길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한테 자, 건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여기 벽돌 있어. 건물 만들어 보세요. 그럼 이제 어떤 친구들은 오케이, 벽돌 쌓으면 되지. 막 쌓아요. 막 쌓아. 근데 사실 건물을 만들 정도로 그 벽돌을 쌓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근데 어떤 친구는요, 잠깐만,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빨리 쌓을 수 있을까? 하다가 막 기계를 만든다고 생각을 해봐요. 아니면 어디서 기계를 구해. 막 내가 정보를 얻고 해서 해. 그럼 시작은 늦었지만 결국에는 누가 더 빠를까요? 기계 가져온 친구가 더 빠르겠죠. 맞아요. 이런 거예요. 지금 당장은 여러분들이 그 기초를 만드는데 시간이 진짜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남들이 나보다 더 앞으로 갈 수 있어요. 근데 여길 잘 다져 놓으면 여러분들은 한 학년 한 학년 올라갈 때마다 뒤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쌓아가면 돼요. 근데 그냥 무작정 나 진도 뺄 거야 하면서 달려가면 다시 중학교 1학년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분명히 그 시기가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는 길게 공부하는 사람들이니까 밑에부터 잘 다져놓자 라고 생각하면서 선생님이 이야기한 그 중요성과 방법들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선생님은요, 여러분들이 느리지만 가장 빠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옆에서 항상 응원할 거니까요. 선생님과 함께 또 다른 강의에서 함께 만나도록 해요. 선생님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수학 길잡이 수진쌤이었습니다. 고생했어요. 안녕!